오늘은 오전에는 프라하 성을 보고 오후에는 체스키 크롬로프에 가는 일정입니다. 체코에서는 우리의 1층이 0층입니다. 아주 작은 크기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0층에 있는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오노 플라그 호텔의 식사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종류도 많고 정말 다채롭게 차려져 있었어요. 삶은 계란과 당근 그리고 파프리카 구운 거, 예쁘게 장식이 된 빵, 프렌치 토스트, 각양각색 맛의 치즈들, 체코의 농산물들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피클 종류와 햄과 치즈들, 그 중에서 저는 정말 피클 종류를 즐겼습니다. 또 토마토와 오이를 위주로 한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샐러드가 무려 6가지나 되었어요. 소시지 종류와 감자, 베이컨, 그리고 콩죽이 정말 맛있었어요. 여러 가지의 디저트 종류들이 서브되었고 빵 종류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손님이 직접 썰어 먹을 수 있는 빵들도 있었고 토스트, 커피, 뜨거운 물까지 다양하게 서비스되었어요. 시리얼과 여러 가지 종류의 요구르트 그리고 슬라이스된 과일, 정말 맛있게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체코의 커피도 한 잔 맛보고요. 정말 맛있고 그리고 풍성한 아침 식사를 마칩니다. 오늘의 첫 일정은 비투스 대성당이 있는 프라하 성과 그 안에 황금소로까지 관광하는 것입니다. 체코의 프라하 성은 현재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는 왕궁 행정시설, 성당, 요새 정원 그리고 그 유명한 황금소로가 있습니다. 프라하에서의 관광은 프라하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가이드가 동행해서 모든 일정을 함께 합니다. 즉 동유럽 여행은 인천에서부터 출발하여 전체 일정을 함께하는 인솔자 한 분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 우리가 방문하는 현지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전문 가이드가 그 현지에서 조인을 합니다. 현지 전문 가이드가 구입한 입장권으로 저희는 비투스 대성당으로 입장합니다. 고색 창연한 비투스 대성당의 내부로 들어오니 스테인드 글라스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은 햇빛이 너무 좋아서 정말 제대로 된 스테인드 글라스를 처음 보았어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햇빛이 정말 영롱하고 아주 오묘한 또 다른 빛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주 환상적인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 환상적이고 황홀한 빛의 향연을 오늘 제대로 만끽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22만 6천 개의 유리 조각을 이용해서 묘사한 최후의 심판이라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놓쳤다는 점입니다. 성 비투스 대성당은 10세기에 대성당을 다듬기 시작해서 1929년에 완공이 된 성당이라고 합니다. 즉 1000년에 걸쳐 완공된 체코에서 가장 큰 성당이라고 합니다. 빨간 커튼이 쳐진 고해 성사하는 방도 보았고요. 이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을 짓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동의 수고가 들어갔을까 생각해 봅니다. 프라하 성 전체는 로마네스크와 고딕 그리고 르네상스와 바로크에 이르는 다양한 건축 양식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체코의 자랑입니다. 비투스 대성당을 나와서 프라하 성의 또 다른 명소인 황금소로로 이동합니다. 황금소로로의 입장은 비투스 대성당 입장권과 같은 입장권을 사용하여 스캔하고 들어갑니다. 황금소로는 16세기 프라하 성을 지키던 병사들의 막사로 건설이 된 후에 루돌프 2세에 의해서 연금술사와 금은 세공사들이 살았던 거주지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동양에서 화약을 들여와 포병 부대를 만들었을 때 포병대 장교 숙소를 위해 만들어지었던 집이었는데 이후에는 성에서 일하던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황금소로는 두 개의 성벽 사이에 지어진 동네였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옛날 성벽의 일부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금소로의 2층 전시장에는 그 당시 성벽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그 당시에 포병 부대들이 착용했던 갑옷 종류와 무기들 그리고 투구 종류, 창 등 다양한 전쟁에 사용되었던 물품들이 그대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층 전시장에서 나와 1층 전시장으로 향합니다. 황금소로에는 그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가옥 형태와 집기들, 연장들, 저장고 등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좁은 공간에서 어떤 요리기구나 집기들을 사용했었는지 상세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 황금소로에는 15채 정도의 작은 집들이 모여 있고 현재는 작은 상점으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실제 사용했던 무기들을 전시하고 그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프라하에서 MT카를 이용하여 프라하 시내 즐기기의 일정을 하기 위하여 MT카로 이동합니다. 우리 조가 타게 될 MT카는 빨간색의 정말 멋진 MT카였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기사님 옆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재밌었던 점은 차를 타고 내릴 때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우리는 타고 내리고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공주가 된 것 같았어요. 막상 MT카의 좌석에 앉아서 밖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똑같지만 그래도 차 끝이 빨간색 코를 보이며 달리는 모습과 그리고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일행은 5대의 MT카를 이용했기 때문에 5대가 줄지어 가는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 모습이 장관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상으로는 40분 정도를 탈 거라고 했는데 실제 탑승 시간은 약 20분도 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MT카로 프라하 즐기기는 선택 관광이었고 1인당 50유로를 지불해야 하는 관광 상품이었는데 그만한 값어치가 있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프라하시 9가지로 가면서 중간에 예전의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했었던 곳에 잠시 정차하여 구경을 하고 갑니다. 지극히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MT카로 프라하 즐기기의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구시가지 프라하로 다시 들어갑니다. MT카에서 내려 틴 성당이 있는 바츠라프 광장을 지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예정된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점심 식사는 프라하 구시가지 안에 있는 체코 식당에서 그들의 전통 음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블라트니스 음식점은 심플하지만 체코의 예술 감각이 느껴지던 멋진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체코 전통 음식 스피치코바를 먹습니다. 치킨 누들숲과 부드러운 빵 그리고 삶은 소고기 그리고 그 위에 얹어진 크림 소스와 라즈베리 잼이 일미였습니다. 식사 끝에는 디저트도 제공이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고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부지런히 걸음을 옮깁니다. 24년 3월 8일 금요일 여행 3일차 오후에는 프라하를 출발하여 체스키 크룸로프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교통체증이 없으면 2시간 반이면 도착할 거리를 3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체스키 크룸로프 주차장에는 체코 전문 가이드가 미리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분의 안내를 따라 체스키 크룸로프 성으로 올라갑니다. 체스키 크룸로프 성은 체코 남보헤미아주의 작은 도시입니다. 이곳은 크룸로프 성을 포함한 뛰어난 건축물과 역사 문화재로도 유명하지만 체스키 크룸로프 구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가파른 길을 지그재그로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 점점 크룸로프 성의 정상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깎아지른 절벽 위에 계속 그 돌 담을 쌓아서 철옹성처럼 요새처럼 지어놓은 이 성이 과연 뭐가 있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홀스슈 밴드의 물길이 지나가는 그 안쪽으로 어떻게 이런 건축물들이 지어졌을까?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이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놓아버렸습니다. 일행들은 전부 다 가이드를 따라서 내려가는데 정말 여기를 내려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아름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이게 단체 여행만 아니라면 여기에 넋을 놓고 앉아서 반나절이라도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체스키 크룸로프의 크룸로프라는 뜻은 구불구불한 오솔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불바타 강이 홀스슈처럼 지나가는 이 체스키 크룸로프의 이 도시는 13세기 무렵에 조성이 됐다고 하고요. 왜 이곳이 보헤미아의 진주 또는 작은 프라하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됐습니다. 이제는 크룸로프 성에서 내려다 보았던 체스키 크룸로프 안으로 들어갑니다. 휘돌아 나가는 불바타 강 위로 놓인 목재 다리를 건너 라트란 거리와 이발사의 다리 그리고 스보르노스티 광장으로 향합니다. 내 눈에는 그저 폭이 넓은 시냇물로 보이는 이것이 바로 불바타 강이고 이것이 그 말발굴 모양으로 오메가 형태로 이 마을을 휘돌아 나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게 되었나 봐요. 이곳은 이발사의 다리라는 곳인데 홍수가 나서 아직도 3개월째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네요. 라트란 거리에는 다양한 수공예품 가게들과 카페 그리고 레스토랑들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우리가 갔었던 이 기간에는 굉장히 비수기였기 때문에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스보르노스티 광장으로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어떤 길을 되돌아 주차장으로 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되돌아 나가면서도 골목의 구석구석을 눈과 마음에 담습니다. 밑에서 바라본 체스키 크룸로프 성의 위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성 위의 사람들은 성 아래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겠지요. 깎아지르듯 가파른 돌산 위에 성벽을 철옹성처럼 세운 그들은 과연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저렇게 높은 성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하여 젤렌카라고 하는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3355 모여 앉아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합니다. 체스키 크룸로프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메인 디시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여행 셋째 날에 해가 저물었습니다. 오늘의 숙소는 체스키 부데요 비치에 있는 스파 호텔 비타입니다. 셋째 날 제가 머물었던 호텔입니다. 깔끔하고 아늑한 느낌의 아주 좋은 호텔이었어요. 여행 3일차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체코슬로바키아를 떠나 오스트리아로 넘어갑니다. 할슈타트와 잘스부르크, 내일의 일정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제일 먼저 떨어진 곳이 체코 프라하, 보헤미안들이 살고 있었던 곳의 문장이고 체코 프라하를 제일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체코 프라하, 우리가 갔었던 곳이 프라그, 프라하, 천문 우리가 트램 요거 탔고요. 그리고 팀 성당
아담과 이브를 상징하는 틴 성당도 갔고, 마츠라프 광장에도 갔었고, 프라하 성에도 가서 비투스 성당에도 들어갔었고, 천문시계도 봤고, 프라그, 프라하 첫 번째 들렀던 도시입니다. 여행 넷째 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체스키 크룸로프에 갔었어요. 정말 동화처럼 예쁜, 너무나 예뻤던 곳, 정말 더 있고 싶었던 곳, 떠나기 싫었던 곳, 체스키 크룸로프. 내일은 체코에서 오스트리아로 국경을 넘어가서 오전에 할슈타트를 보고 점심 식사 이후에 잘츠캄머구트 몬트제로 넘어가서 유람선을 탈 계획입니다. 동유럽 4일차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